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저를 만나본 분들이 그래도 많죠. 네, 그래서 저도 참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긴장을 했는지, 긴장을 했죠. 하고 긴장이 살짝 풀어졌는지 어제부터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도 굉장히 아프고, 이게 몸이 좋지 않다. 그래도 네, 오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깊은 자리가 저도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이 모임이 시작되게 된 저는 정정순 선생님, 그다음에 박지민 선생님, 손정호 선생님, 이 세 분이 그냥 우리끼리 한번 모여서 수다나 떨자라는 모임이 이렇게 커진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그다음에 여기 현장에 그만큼 많은 니즈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네, 지금 막 눈 보니까 너무 저와 만나는 지금 컨설팅을 지금 나가고 있고 나갔던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이 주인공인 날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도대체 강의를 뭘 준비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마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포인트,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포인트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단축될수록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얘기를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의를 가면 제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요즘에 화두를 이렇게 던져요. 제가 배운 특수교육은 개별화라고, 그러니까 특수교육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교육과의 차이점은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진짜 개별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특수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일하면서 가장 큰 고충이 나는 하나고 1대 다인 환경에서 우리가 개별화가 있느냐? 가나다로 나눠서 우리가 수업을 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환경이 맞는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특히나 특수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 의문이 들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가는 독립수준, 나는 촉진이 필요하고 도움이 좀 필요하고, 다는 우리가 수정된 교육안을 주는 이런 과정들이 지도 안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다 애들은 정말 배움이 없고, 나 애들은 촉진이 없으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일제식 수업이라는 수업에서는 가의 아이들만 공부를 하고 있고, 막상 또 문제 행동이 터지면 다 애들의 초점을 맞추면서 가나 아이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저는 그게 딜레마였거든요. 미국에서도 교사를 하면서 그게 딜레마였고, 그럼 어떻게 이거를 개별화시킬 수 있느냐. 우리가 특수교육 개별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수많은 고민들이 저한테는 있었죠. 미국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티치 기반의 학급 차원의 PBS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티치를 한번 깔아보자. 저는 이제 티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제 특수교육자로서 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에서 이제 티치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밑에가 잘렸네요. 어쨌든 그래서 티치 기반의 PBS를 한번 고민해보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한번 하게 해보자. 그래서 팩스. 그다음에 이걸 토큰을 어쨌든 우리가 쓰고 있는데 토큰을 해보자. 이걸 좀 더 간편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경은학교, 박종호 선생님 아직 안 오셨지만 이제 경은학교, 이제 그 다음에 동해해솔학교, 제가 컨설팅을 처음 갔던 학교들이에요. 시행착오가 많았죠.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하던 방식들이 온전히 맞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한국형에 맞는 것들이 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그게 좀 잘 풀어진 게 저는 덕희라고 생각했어요. 이 덕희 선생님들이 그걸 또 풀어가고 있었고, 덕희 선생님들이 제가 분명히 선생님 여기 3번까지 예요인데 선생님은 4번, 5번, 6번을 계속 하고 계셨고, 그러면서 한국형에 대한 모습을 오히려 덕희학교에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컨설팅이 그 이후에 좀 더 쉬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같이 현장에서 고민해 주신 선생님들의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영상을 맨날 강의에 말로만 하다가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시멜로 실험. 아마 최근에 제 연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게 마시멜로 실험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데, 저는 이게 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엄청 짧은 영상입니다. 우리가 이 마시멜로 원래는 이 실험 자체는 EBS에서 이거를 애들이 왜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지라는 걸로 그 EBS에서 기획한 건데 저는 마시멜로 실험만 한번 잘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시멜로 실험이 뭔지. 자제력의 가장 대표적인 실험은 바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워터 미셸 박사의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선생님은 자리를 비웁니다. 과연 아이들은 달콤한 마시멜로의 유혹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이 워터 미셸이 나가자마자 바로 마시멜로를 입에다가 쑥 넣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유혹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두 개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처음에는 참을 듯이 기다렸다가 같이 따라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마지막 집단의 아이들은 이 20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참아내는 거예요. 실험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었고 단 15%의 아이들만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영상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실험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제가 왜 이 영상과 이 실험을 왜 관심을 기울이게 됐냐면 우리가 발달장애 아이들을 어쨌든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그다음에 지적장애 아이들 우리도 은연중에 내가 좀 자폐성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그게 나누는 게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발달의 과정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이라서 나타난 게 아니라 발달상에서 특히 이제 우리 자폐 스펙트럼 이제 공동주의가 부족한 아이들 그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특성들이 보이지만 여전히 발달 중에 하나다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단 15%의 아이들만이 기다렸어요. 저는 이 15%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힘겹게 참습니다. 그냥 참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전략을 쓰면서 아까 똑딱똑딱 내가 이걸 쥐었다가 뺐다가 노래를 부르고 이런 전략들을 쓰면서 그 20분을 이게 뭐라고 이거를 참았을까?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1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85%의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먹는가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85%의 마시멜로를 먹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충동적이다라는 말을 쓸까요? 저는 그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나이가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이 기다려 끝나고 수업 끝나고 줄 거야 라고 선생님이 돌아서는 순간 우리 아이가 가서 이걸 집어 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고 충동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가슴 아픈 얘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얘기들은 설명을 많이 들어요. 우리 애가 ADHD도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 얘기를 하시고요. 이런 거는 저는 이런 충동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아이들을 보고 우리는 충동적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충동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이 발달의 단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그러면 어른들은 왜 100%를 참을 수 있는가? 왜 나이가 들면서 왜 우리는 이거를 참을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ABA에서는 우리가 Rule Governed Behavior라고 하죠. 이게 규칙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단계가 왔다. 근데 이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행동을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난 이거 하지 말아야 돼라고 되는데 우리가 이런 똑같은 상황이 되면은 여기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서 1억을 두고 여러분들 지금 나가시면 1억을 들고 나가시면 되고 1시간 동안 기다리시면 여기 1억을 더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85%가 1억을 갖고 안 나간단 말이에요. 100% 다 기다렸다가 2억을 들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된 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게 사회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소위 공동주의라는 것도 시작돼서 공동주의가 우리가 단순하게 주의력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남을 알고자 하는 욕구,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거를 우리가 공동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공동주의는 일반 발달은 그냥 쭉 있지만 소위 발달장애라는 아이들은 이 공동주의가 결여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는 점점 커질수록 내가 작아지고 남이 들어오는 세상이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가 크다 보니까 마시멜로가 눈앞에 있으면 마시멜로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사실 충동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의 공동주의를 높여주고 소위 너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남이라는 존재가 계속 들어가게 해주는 교육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충동적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남이 아직 안 보이는구나. 사회성이 아직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연습, 이렇게 초점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ADHD고 ADHD 약을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보수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약이 실제로 많이 남용되고 있고 제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덕희 학교도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요. 약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이유들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얘기를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주의를 높여주고 사회성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는 이 시각적 환경의 중요성이 그래서 티치라는 환경이나 프리맥 이거 하고 이거 하자라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마시멜로 실험에서 그 20분을 기다리는 아이들한테 야 1분 기다릴 때마다 이걸 하나씩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스티커를 너가 20장을 모으면 마시멜로를 2개를 먹을 수 있어라는 걸 했다면 그 전략을 도와줄 수 있었다라면 아마 85%보다 더 이제 85% 먹었지만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을 수 있었겠죠.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이게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티치라는 게 바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소위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공동주의. 공동주의라는 게 저는 팩스와 토큰 경제에서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톡북이라는 형태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썼던 것들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연구소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초기 상담을 오고 이러면 여기 우리 부수장도 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하게 내비둔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탐색하기 시작하고 장난감을 갖고 먹을 게 있으면은 먹을 거를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딱 보잖아요. 우리 연구소 아이들을 보면 먹을 게 있고 장난감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가서 집었겠지만 저게 있으면 가갖고 내 팩스를 뒤져서 그림을 쳐서 굳이 선생님한테 준단 말이에요. 굳이 선생님한테 주고 앉아서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고 그걸 받아요. 저는 이게 공동주의 향상이라는 거죠. 왜? 옛날에는 세상에 나밖에 없어서 내가 중요하니까 먹을 게 있으면 내가 가서 먹을 걸 먹었고 장난감이 있으면 장난감을 잡았는데 팩스 토큰을 통해서 남이라는 존재가 들어왔어요. 이 남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얻은 것들이 가치가 생겼거든요. 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생겼고 그래서 굳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즐겁게 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얻는 과정에 남이라는 존재가 들어갔다. 저는 그게 공동주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사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런 것들이죠. 우리 아이들은 내적 동기가 너무 중요한데 너무 외적 동기로만 치우치는 게 아닙니까?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고 근데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외적 동기로 인해서 내적 동기가 생긴다라는 말을 하죠. 특히 아까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굳이 스티커를 주고 우리 딸이 갑자기 이제 원래 교회를 우리 딸 때문에 원래 못 가다가 우리 딸이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대요. 주일학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딸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죠. 딸이 교회를 간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면서 달란트라는 걸 이제 받기 시작하고 근데 제가 너무 몸이 피곤한 날이 있었어요. 오늘은 좀 쉬자 그러더니 안 돼 가야 돼 달란트 받아야 돼. 이 달란트가 뭐라고 이 스티커 한 장이 뭐라고 이 아이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 동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갖고 얘가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가면 즐거워요. 율동도 하고 애들하고 즐겁게 놀고 이런 과정들이.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작년에 제가 서울시교육청 할 때 서울시교육청 그 담당자 우리 PBS 담당자 선생님 한 분이 이걸 돌리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선생님 반 규칙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도와줘요라는 규칙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스티커를 모으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판 동기부여가 뭐였냐면 선생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 푸드트럭을 불러준다라는 게 있었어요. 스티커를 가장 많이 모은 반. 이 반에 특수교사의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있다. 아이가 특수반에 공부하고 통합반에 왔는데 애들이 땡땡아 가방 내가 놔줄게. 땡땡아 이거 내가 주워줘.
사실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들이 이 스티커 한 장과 푸드트럭이 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주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외적 동기로 시작했지만 이 아이들이 그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게 내적 동기로 자라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동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는 일단 우리 아이들이 발달 단계로 보건데 아직은 외적 동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주의가 부족하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서 약속이라는 게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저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 동기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걸 좀 깨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의와 사회성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3류관에 대해서 항상 ABA는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30분. 네, 다행입니다. 저도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서 나오는 말도 막 섞이고 있습니다. 좀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AB에서 가장 중요한 걸 3류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ABC인데 제가 요걸 넣습니다. 우리가 왜 토큰을 썼을 때 공동주의가 좋아지는가? 저는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톡북을 실제로 교실에서 쓰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로 하잖아요. 선생님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세요. 야 하이파이브 잘했다. 토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 악수 한번 해주세요. 또 토큰 하나 받고. 네, 선생님 이쪽 하이파이브 이쪽 또 잘했다. 야 3개 넘어왔다. 받아요. 이 단순한 작업 하나가 왜 공동주의를 높여줄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ABC를 만약 카테고리를 넣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선생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다. B는 결국엔 수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하이파이브 해줬지만 야 오케이 기깔까 한번 해줄게. 하이파이브를 해줬지만 이거는 곧 선생님의 지시사항에 대한 수능이 이루어진 거예요. 토큰을 받고 이거는 수능 행동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토큰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사실 수능이라는 행동이 계속 강화받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수능이라는 행동은 자발적인 게 아니고 남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게 수능이라는 행동이죠. 남의 지시사항이나 뭔가 규칙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수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토큰이라는 걸 쓰면 쓸수록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공동주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의 말에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무대 보여도 내가 나에다가 집중을 하고 내가 필요한 거에 의해서만 선생님 말에 귀 기울였는데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선생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고 남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저희는 들어오면 우리 부소장님이 인문반 수업이라는 걸 해요. 하면 뭐 하냐면 우리 애들 와갖고 톡북하고 팩스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팩스 토큰만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애들이 들어오는데 그럼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눈 마주침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얘가 웃어요. 표정이 생겼어요. 우리는 눈 마주침을 가르친 적이 없고 표정을 가르친 적이 없죠. 저는 팩스 토큰이 그런 이제 공동주의를 높여주는 가장 우리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툴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아마 이거를 쓰신 분들도 같이 저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부모님 지금 어린아이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아이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아이가 말은 하지만 눈 마주침이 전혀 없고 이제 전형적인 ASD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얘를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이 아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만 2세가 갓 넘은 아이였는데 엄마 아빠의 얼굴에는 우울감이 항상 있었어요. 상담을 끝나고 나서 했어요. 엄마 아빠가 일을 하셔서 두 분 다 이제 오후에 저랑 상담을 하시는데 한 번도 웃는 얼굴 본 적이 없고 항상 얼굴에 좌절감이 있으신. 당연하죠. 저도 똑같은 시기를 겪은 부모로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우울했다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아이를 봤는데 이거 뭐 트램폴린 타고 있는데 나 보고 웃으면서 막 트램폴린 타는 거예요. 야 눈마주침 좋아졌다. 선생님도 다 공감. 눈마주침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팩스 토큰을 쓰다 보면 우리는 진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느끼고 있어서 요번 이게 확실히 좀 올라왔네. 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어머니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아이가 제가 드디어 눈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갑자기 맞죠? 나만 느낀 거 아니죠?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런 말을 안 했대요. 왜냐면 혹시나 설레발. 엄마한테도 괜히 이래서 이게 희망을 줄까봐 말을 안 했대요. 근데 엄마도 맞아. 눈마주침 좋아진 거 맞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눈마주침 하나가 뭐라고 그죠? 그게 사실 남을 향한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정말 활짝 웃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 단순한 거 하나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우리 아이가 굳이 가서 집어먹으면 되지만 팩스로 요청을 하고 토큰을 받는다는 게 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내 인생에 이제 들어온 거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저는 공동주의, 남을 향한 관심, 남을 알고자 하는 욕구,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유관, 이제 4유관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요걸 좀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실수들,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도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자 자리에 앉자 얘들아 딱 했는데 애가 책을 던지면서 막 울어요. 그럼 선생님도 뭐라 그래요? 혼내죠. 아니야 책 던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똑바로 앉아. 어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데 우미순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서 어제는 제가 안양예술학교 컨설팅을 다녀왔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을 때렸단 말이야. 선생님 때리는 거 아니야. 혼을 내요. 당연히 혼내야죠. 혼나야죠. 그죠?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 ABC로 보면 선생님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아이는 불순한 텐트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아니야 때리는 거 아니야. 자리 똑바로 앉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안 하는 선생님이 있나요? 우리 선생님의 DNA는 아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고쳐야지. 그쵸?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 훈육이나 벌기반이요 후속 결과로 작동을 할까요? 우리가 이런 ABC 3유관을 그래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자, 이 행동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 행동을 할 때마다 선생님은 계속 훈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쳐졌냐고요? 나아지고 있나요? 안 나아지니까 여전히 선생님은 그 아이한테 아니야 선생님 때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3유관이라는 ABC를 보면 지금 이 행동은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벌로서 작동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사의 DNA가 시키니까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은 그런 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아이 입장에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선 선생님의 지시사항이 혐오 자극이 발생한 거고 그럼 아이는 텐트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책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회피에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시간만큼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던지고 도망가고 선생님하고 실갱이 하는 이 시간 나는 회피 성공 강화받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얘가 지금 불안 자극이 확 올라왔어요. 내가 이게 트라우마겠거든. 이걸 낮춰야 돼. 그래서 울고 텐트럼 어찌 보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각축을 하는 작동을 통해서 나를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훈육은 여기서 1도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육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는 그 행동을 유지하는 강화가 존재하거나 강화받은 적이 있다는 걸 뜻하죠. 그 문제 행동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혼을 내고 있지만 텐트럼 행동을 혼내고 있지만 이 행동이 계속 나타나는 건 강화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놓쳐서는 안 된다. 훈육으로 줄이고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벌을 썼는데 10번, 100번을 썼는데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써 발생하면 뭐라고 하죠? 얘는 안 돼. 얘는 지금 혼내도 안 돼. 자, 잘못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선생님들한테 말고 부모님들한테 잘못은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방법이 틀렸으니까 아이가 지금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 교사가 원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선생님은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 않는 행동을 하기 원해요. 근데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니라요. 아이가요 그 행동을 할 이유와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앉아 했는데 안 앉았다는 건 앉아갖고 얻는 이득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사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실제로 강화받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 칭찬하는데요. 자, 이건 내적 동기죠. 우리 아이들이 공동주의가 부족하고 사회성이 부족하다라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외적 동기라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앉았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근이 이 아이는 인지가 낮아서 안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방향성을 찾아서 이 앉는 일이 즐거운 일이고 선생님 말이 듣는 게 재밌다라는 걸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티치를 돌리신 많은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컨설팅을 제가 같이 하면서 티치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학교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많은 학교들 중에 선생님 한 명이 1도 앉아있지 않던 아이가 티치를 하니까 10분, 15분 앉아갖고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앉아있을 수 있죠? 앉는 행동이 없는 아이였잖아요. 얘가 여기 앉는 이제 가치가 생긴 거죠. 재밌거든. 이걸 또 하는 활동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하고 강화물도 제대로 줘요. 그게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이제 이유가 생긴 거죠.
근데 우리는 제가 일제식 수업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일제식 수업 선생님이 40분 수업 시간에 10분 쉬는 시간의 이 구조 안에서 책상에 앉혀져 있는 상태. 자, 교실에서 앉아. 안 앉으면 다. 도움을 필요해서 앉으면 나. 혼자 앉으면 가. 실제로 아이들의 능력은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만든 환경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한 거죠. 근데 특수교육은 개별화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아이, 이 아이 수준에 맞는 걸로 우리가 제공을 해준다면 얘가 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다라고 생각했던 데 수준은 가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접근이, 우리가 그래서 티치라는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독립적으로. 앉아있을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때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토크를 가르칠 때 토큰 가르칠 때 하이파이브만 하는 거죠, 하이파이브만. 하이파이브만 해도 토큰을 받지만 나중엔 이 아이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토큰 하나 받고. 이렇게 늘어가는 과정들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꼭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 제일 중요하죠. 훈육이 벌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죠? 선생님 혼내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혼내는 게 우리가 안 듣는 이유. 이거 벌에 우리가 치명적인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다 아시죠? 우리 강의 열심히 들으시. 벌은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벌은 극복한다. 벌은 쓰면 쓸수록 그런 작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을 많이 준비했지만 이것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반화가 되지 않고 벌을 극복한다. 제가 사인들을 이거 많이 들고 왔죠. 우리가 여전히 학교에는 이런 사인들이 많습니다. 뛰지 마세요. 복도에서 뛰지 마세요. 이거는 강화 기반일까요? 벌 기반일까요? 벌 기반이죠. 우리가 강화는 행동을 유지 증가시키는 거고 벌은 행동을 줄이고자 하는 거. 뛰는 행동을 줄이고자 했기 때문에 벌 기반이에요. 자, 이 행동을 했을 때 얘가 왜 일반화가 안 될까요? 막 뛰다가 사인이 나타나서 걷는 거예요. 사인이 없어지면 또 뛸 수도 있어요. 계단이라는 곳에서 저 사인이 없으면 나는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은 바빠가지고 가는데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뛰어봤거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극복했습니다. 저 사인이 이제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인을 넣는 거죠. 우리가 이제 50km 전후 나타나면 속도를 안 줄이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다 줄여요. 이걸 지나고 악셀을 여기 있는 100% 장담하는 다 밟으실 겁니다. 우리 일반화가 안 돼요. 50km로 달리세요. 카메라까지 설치해놨지만 이걸 지나면 밟아요. 일반화가 되지 않아요. 자, 혹시 정지 사인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도 정지 사인 이게 있어요. 미국은 스탑 사인인데 정지 사인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정지 사인의 뜻을 아시나요? 운전면허 시험 보시면 아십니다. 원래는 2초 동안 멈춰서 좌우에 차가 없으면 가라는 사인이에요. 그거 지키시는 분? 없어요. 빨간 전멸등, 노란 전멸등 아세요? 빨간 전멸등은 멈춰 스탑 사인하고 똑같아요. 정지하고 2초간 가라. 노란 거는 서행해라. 그래서 교차로를 보면은 빨간 전멸등이 한쪽에 있으면 한쪽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가고 빨간색은 멈추고 보고 가라는 뜻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 우리 운전면허 다 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모를까요? 다 극복해서 그래요. 정지라는 사인에 내가 서본 적이 없어요. 안 섰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 이제부터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정지 사인이 생각보다 많구나 우리나라에. 근데 내 눈에는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저 말이라는 규칙이 우리한테 안 들어오는 이유는 아무렇게 우리가 버든 이게 벌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에요. 극복을 해버리는 순간 뭔가를 멈추는 행동들은 극복하는 순간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선생님의 훈육이 혼냈는데 내가 안 듣기 시작하면 선생님의 훈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야. 선생님이 잘못된 거죠. 방식을 바꿔야죠. 그 핵심이 저는 PBS죠. 긍정적 행동 지원. 우리가 정책 강화식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게 PBS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4분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 강의 중에 좀 우리가 선생님들이 제가 항상 나눴으면 하는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나눴습니다. 질문은 안 받고 감사합니다, 여러분.